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이것도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찍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셔서 셀리버리하고 SV 인베스트먼트에 살펴볼 거예요. 셀리버리의 지난 뉴스 하나를 챙겨보면 2월 3일자에 이 글로벌 제약사의 핵산 신약 기술 통보에 관한 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이 아시아일 글로벌 제약사 유전자 간섭, 안티센스 올리고 핵산 치료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해서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 TSDT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세포 투각성 핵산 치료 물질에 대한 개발 결과를 이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뭐 제약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 이제 제약 그 물질에 양리물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제 저희가 그 조금 신경 써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양사가 그 이제 언제 최종 기술 라이선싱에 합의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 라이선싱을 언제 합의할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이 전송 기술 라이선싱에 성공할 때 매출액 기준 아시아 2위, 혁신 신약 기준 아시아 1위 글로벌 제약사가 이 생체 조직 내 약물 전송이 용이치 않아서 신약화가 어려웠던 이 올리고핵산 치료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잘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자, 다음은 SV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전기차 모터 기업을 3,200억 인수했죠. 방식은 태아기업이란 그 회사 중에 계열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전기차 모터하고 이 전기차 모터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을 이들 계열사가 양수도한 뒤에 해당 사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면서, 이 창투사죠. 그 벤처기업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이런 그 창업회사에 투자해주는 이런 창투사인데, 직접 이렇게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이렇게 뛰어들기도 하면서 또 상한가도 시원하고 이랬던 종목입니다. 또한 이뮨메드에 투자해놓음으로써 또 이뮨메드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한때 굉장히 핫했던 이런 종목이 바로 SV 인베스트먼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 셀리버리와 SV 인베스트먼트 두 종목이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살펴볼 종목이 셀리버리죠. 자, 이 셀리버리를 보면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이 셀리버리를 꾸준히 찍으면서 저널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역사적으로 예를 보면 19년도 3월 달에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가 저널의 종가를 훼손하는 4월 달, 그리고 5개월 상간의 거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벼운 조정이 들어왔죠. 가볍진 않은 거예요. 사실 5개월 동안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 놓고 다시 이 8월 달에 또 장대 항목을 뽑고서 다시 저널의 종가를 훼손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10개월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자, 이번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 저널의 종가를 거의 훼손하러 왔죠. 근데 아직 훼손은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월봉 5개월선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크죠, 공간이. 마이너스에 대한 폭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중기 추세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기 추세 조정의 확증은 항상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5주선 이탈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5주선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도 박스권이지만 이렇게 크게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기다리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벌써 기간이 20년도 9월 달부터 20년도 12월 달까지 3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손실권을 안고 기다릴 수는 없죠. 또 수익권이라 하더라도 많이 토해내고 기다려야 되고 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물론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윙 투자나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험한 자리가 되죠. 자, 이 친구가 드디어 딱 5주선에 붙었습니다. 이 5주선의 이탈은 특히 이렇게 10개월 선하고 이격, 그 5주선이라는 게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10주선은 10주선 평균 가격이라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자, 그러면 이 선들의 이 거리, 이걸 이격이라고 그래요. 이 이격이 클수록 사실은 깨졌을 때 폭이 더 깊어요. 반드시 10주선까지 오게 돼 있는 게 주식의 속성이죠. 주식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추세를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하죠. 왜 지금이 중요하냐면,
요렇게 잘 지켜둔 자리가 있어요. 21년도 1월 29일 날 이 자리를 저점을 찍고서 잘 돌아섰죠. 자, 누군가가 잘 받쳐줬다고 보는 게 맞죠? 다음 날도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 놓고 이날 그 2월 3일도 잘 지켜졌죠. 누군가 잘 지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 자리를, 자, 이게 가격이 14만 원만 되면 우리 지켜줍시다 하고서 일반 투자자들이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누군가 지켜줬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안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우하향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이 고점인 20만 원대를 찍고 옆으로 가면서 5선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하고 일봉의 황금일선, 21선하고 정확히 맞을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황금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찍고 돌아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이거를 조정으로 보는 게 맞는데 21선을 깨거나 주봉에서 5주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대응 영역이죠. 셀리버리 어떤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결국은 조정 받다 간다고 볼 때 깨야 될 자리,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딱 거놓으면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 황금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최고 좋은 상황은 사실 21선 딛고 돌아서서 이 일봉에도 변곡점이 있죠. 이게 상한가 두 번 시연하고 떨어지면서 5일선이 이렇게 산같이 툭 이렇게 딱 부러지는 딱 꺾이는 요 지점이 변곡점인데 이 지점을 돌파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마 여기 꼬리 맞고 떨어지고 그날 이 2월 3일처럼 다시 재반등한다 하더라도 저기를 꼬리 맞고 떨어지고 꼬리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꼬리 맞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돌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돌아만 나가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셀리버리입니다. 일단 이 추세를 잘 유지할 때 이렇게 5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게 4주 동안 옆으로 오면서 드디어 5주선을 만난 거니까 지금부터는 5선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줘야 이 종목의 추세가 그러면 중장기로는 살아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SV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상한가를 시한한 날이 12월 24일이었어요. 이때가 바로 이 태화산업의 전기모터차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그래서 이날 가게 상한가를 시연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이 친구가 이뮨메드에 투자하는 걸로 해서 이뮨메드 관련들이 엮여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가 막 핫하던 시기 9월 달에 같이 이제 이슈와 흐름에 이제 타면서 상한가 시연하고 또 상한가 시연하고 굉장히 강했었어요. 자, 근데 월봉에서 꽤 강한 상한가를 시연한 이후에 바로 이 친구가 이제 언제부턴가 추세 후 하향을 타기 시작했죠. 이렇게. 자, 여기서 5주선이 갖는 위력을 알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 제가 영상 한번 찍어드렸는데 5주선의 이탈은 중개 추세 조정이 하락이 확증되고 설사 올라온다 하더라도 박스권에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이 맞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5주선의 이탈은 그만큼 위험해요. 자, 중기 추세 조정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장기 추세 조정이 확증되는 5개월 선도 깼죠. 자, 저번 달에 깼습니다. 깼으면 문제는 이제 이격이 있어요. 이 이평선 간의 거리 5개월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편하게 5개월 동안 평균 가격 5개월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로 해서 선으로 그려놓은 게 5개월 이동 평균선이죠. 자, 거기서 10개월선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10개월선까지 조금 더 심하게 무너진 거죠. 좀 붙어 있으면 10개월선까지 붙어 있으면 크게 안 밀리는데 이렇게 이격이 멀어지면 크게 이렇게 밀립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두 번째 중기차세 조정이 확증된 이 10개월선은 이제 돌파해 놨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까지 긍정적이죠. 하지만 SV 인베스트먼트도 아직은 우하향 기조를 유지한 축에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살아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행동 하나는 바로 5주선을 회복해 줘야 돼요. 자,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중기 추세에 확증이 되지만 하락이 근데 최초의 또 5선 돌파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해요. 따라서 이 친구가 5선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일봉에서 돌아서 나가줘야 되겠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중요한 이 캔들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캔들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캔들이 생겼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월봉에서 10개월선이 무너지게 되고 10개월선이 무너지게 되면 20개월선까지 얘는 그러면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확정이 돼 버리죠.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월봉에서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디디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지선이 탄탄한 편이고요. 자, 주봉에서 옆으로 가는 중이죠.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번 주 아직 뭐 거래일 많이 남았죠. 4거래일, 다음 주에 5거래일까지 해서 총 9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주봉에서 5선 돌파, 20주선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일봉에서 21선 회복과 60일선 회복이 중요하겠죠. 자, 이 10개월선에 대한 건 앞에 설명드린 셀리버리를 보면 잘 알아요.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했어도 10개월선을 딛고 돌아 나가면 이렇게 강한 모습이 보이고 이거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목들이 이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아요. 주식은 약간은 통계학적인 것도 있어요. 10년 전에 투자하는 방법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죠. 똑같아요.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5개월선을 이탈하면서 4개월간 지겹게 조정 왔습니다. 그러면서 10개월선 딱 딛고 돌아서 나갔죠. SV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첫 번째 10개월선이 있다면 맞고 떨어지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이번 달에 바로 10개월선 딛고 돌파할 수도 있죠. 그건 신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1선 회복해주고 돌파해주고 나가고 이게 거래량이 매집봉이 들어와 주면 이 친구는 월봉에서 다시 한번 10개월선 딛고 돌아 나가주고 또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중요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즉 가장 위험한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그만큼 양날의 검이죠. 대신에 이 좋은 거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는 말 그대로 톡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또 손절폭이 작기 때문에 손실폭이 굉장히 작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요. 뚫어줄 자리는 반드시 뚫어주고 안착을 해줘야 올라가는 게 이 주식에 대한 섭리예요. 어쨌거나 SV 인베스트먼트하고 셀리버리는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어서 그동안 영상 촬영했던 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